들어갑시다. 더 상승 수능 유형편 파트 6 기출예제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장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발전이라는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우리 그 문과가 힘을 내볼 수 있는 지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제성장이라는 거의 지표가 무엇입니까? 아마 사회 시간에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중학생 때도 아마 제가 배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성장, 어떤 나라가 잘 산다, 어떤 국가가 못 산다라는 지표는 GDP, 맞습니까? 국내 총생산량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 그것 말고, 됐습니까? 이 GDP라는 것 말고 또 다른 요소를 사용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기출예제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트에서는 소재만 조금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Even though, 비록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institution이 나오네요. 처음 들어보면 외우는 게 좋은데 이게 제도라는 뜻도 있고 기관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뜻으로 한번 가볼게요. 비록 어떤 기관들 있잖아요. like 뭐와 같은 기관인가요? 월드뱅크, 세계은행인가요? 뭔진 잘 모르겠지만 월드뱅크와 같은 기관들이, 자 이제 동사 나오네.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임을 눈치챘겠죠. 월드뱅크와 같은 기관들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사용합니까? 부를 사용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요? 쉽게 외우면 되겠죠? different가 뭔 뜻인지는 다 알죠? 뒤에 동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differentiate라는 뜻은 일단 그 다르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구별하다, 구분짓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의미예요. 됐습니까? 부를 사용한대요. 왜요? 구별하기 위해서요. 자, 뭐와 뭐 사이를 구별합니까? Between A and B 나왔고 developed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를 구별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developed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 develop 하면은 발전하다, 개발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지금 과거 분사네요. 수동의 개념이고 완료의 개념이니까 개발된 국가들, 그리고 진행의 느낌이니까 개발하는 국가들. 우리 뭐라 그럽니까? 이미 개발이 다 된 국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개발을 하고 있는 국가를 뭐라 그래요?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요. 그렇죠? 줄여서 보통 개도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개발도상국입니다. 이건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는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보라는 겁니다.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사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맞는 말이죠. 선진국, 개발도상국, 국내 총생산이 얼마인가? 그거로서 잘 사는 국가네, 못 사는 국가네. 부를 사용해서 구별 짓는다고 하더라도 they, 주제문이에요. 이 지문의 인명여고. 그들은, 자 여기서 they는 누굽니까? 앞에 있는 institutions를 의미하겠죠. 이러한 기관들은 또한 동의합니다. 무엇을 동의합니까? Development is more than economic growth.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예요. 뭘 매번 얘기해요, 건규나 아르마? 뭐를 매번요? more than이 붙어 있을 때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뭐뭐 이상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기관들은 무엇에 동의를 한다고요? 발전이라는 것은 무엇의 이상이냐면 경제성장 그 이상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흐름이 지금 보였습니까? 어떤 국가가 잘 사냐, 어떤 국가가 못 사냐, 그걸 판단하는 건 일단 부예요. 맞아요. 부유함, 재산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 말고도 발전이라는 것은 경제적 이상의 의미를 띱니다. 그럼 가볼까요? 발전은 경제 성장 이상입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걸 조금 쉽게 이해시키는 방법은 대한민국의 예를 드는 건데요. 저는 대한민국을 되게 사랑해요. 근데 간혹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성인이 되면은, 기회가 되면은 이 한국을 뜰 거래요. 그래서 왜? 라고 했더니
헬조선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말하는 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긴 하지만 아니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국가 없거든요. 정말로요.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 국가를 여행해 보겠지만 진짜 우리나라만큼 좋은 국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볼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한국은요 선진국이 아니에요. 아무리 발전을 해도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발전은 경제 이상의 것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게 뭐가 있는데? 왜냐면은 뭐 정치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녀의 차이일 수도 있고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경제 성장 이외에 제대로 발전된 국가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정말 경제 성장 미친 듯이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브 못 봅니다. 중국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틱톡 그런 거 사용 못 합니다. 왜? 다 중국은 국가가 검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중국은 발전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인권 발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발전이라는 건 경제 성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도 있습니까? 발전이라는 것은 또한 can include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발전은 무엇이 포함이 되기도 합니까? 사회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들을 포함하기도 해요. That are caused by or accompany economic growth. 이 문장은 여러분이 처음 보는 문장일 것처럼 보이는데요. 별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묶어보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맞죠? 그러면 다시요. that are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which are로 바꿨을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선생님 생략이 되겠죠? 라고 생각해요. 왜요?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생략이 되겠죠? 뭐 그럴 수도 있나요? 생략은 안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 오어 보이십니까? 오어요? 얘가 뭐 연결시켜주는 구조겠죠? 뒤에 뭐가 나와요? accompany 라는 친구가 나오네. 얘들아 이거 동사형이잖아. 포함하다, 수반하다라는 동사잖아. 야 그럼 얘가 주격관계대명사의 2번 동사고 얘가 주격관계대명사의 1번 동사인데 만약에 얘가 생략이 되면 accompany라는 동사가 혼자 남는 겁니다. 물론 주격관계대명사는 비동사와 같이 생략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일반 동사와 걸려있는 경우에서 얘가 생략이 되면 이 accompany는 그 짝꿍 주격관계대명사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거는 생략시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엔요. 물론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리고 비동사 caused by의 목적격이 안 보여요. 그 목적격은 어디냐면 얘가 공통의 목적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by의 목적어도 얘고 accompany의 목적어도 얘라는 거야. 됐어요? by의 목적어도 요 놈이고 accompany의 목적어도 이 친구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한번 해석해 볼게요. by까지 해석해 볼 건데요. 이 친구는 얘를 끌어당겨서 해석할 겁니다.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변화들을 포함합니다. 그건 뭔데? 비동사 caused by 생겨난 변화들인데 뭐에 의해서 생겨난 변화? 경제의 성장에 의해서 생겨난 변화들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을 포함할 수도 있는 경제의 성장을 포함하거나 경제 성장에 의해서 생겨난 환경적인 변화들과 사회적인 변화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내용이 길고 딱딱해요. 발전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 이외의 것이 있어요. 자, 무엇도 있었었죠? 방금 본 것처럼 사회적, 환경적 변화라는 게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거는 누구 때문에 생겨났을 수도 있는 겁니까? 경제 성장 때문에도 생겨났을 수도 있고 경제 성장에 의해서 생겨날 수도 있고 경제 성장을 수반할 수도 있죠. 즉 경제 성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 번 더 쉽게 설명할게요. 이거 2022년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 29번 지문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작년 선배들, 아니죠. 올해 상국관 선배들 시험범위였었는데 이 문장을 좀 어려워해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아무리 경제 성장을 많이 하면 뭐해? 잘 봐, 임명여고. 경제 성장 때문에 환경이 파괴가 됐어. 희서야, 그럼 어떻게 생각해?
경제 성장은 정말 잘 됐어요. 정말 부유한 국가인데요. 경제 성장 때문에 생겨난 환경적 변화,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자연 환경이 없어집니다. 그럼 그 국가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잘 벌었으면 뭐예요? 사회적 환경과 환경적 변화가 안 좋으면 어떡하죠? 중국에 대한 예시를 다시 한번 들어. 중국 무시하면 안 되면 중국 엄청난 대국이에요. 경제 성장 최고입니다.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광규는 중국 가서 살고 싶어요? 왜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다 제한이 되잖아요. 그럼 경제 성장도 좋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생겨난 사회적 변화를 보게 되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됐습니까? 발전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만 있는 건 아니고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사회적 변화와 환경적 변화도 전부 다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다. 어때? 완전 문과 내용 맞죠? 발전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 변화도 있더라. 그리고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조금 이상한데요.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눈 크게 뜨세요. 이거는 변형을 너무 멋지게 치고요. 나 장담 못해. 앞으로 나올 거야 무조건. 나 일단 여쭤볼게요. 이거 항상 대답 잘해야 됩니다. 대답 잘하는 사람한테 여쭤볼까? 시연아? 대답 잘하잖아요. 콤마는 접속사의 기능을 하나요 못하나요? 못해요. 콤마는 접속사의 기능 못하죠. 물론 일각에서는 콤마가 명사절 접속사의 뭐 주격보어고 뭐 동격이면 된다. 근데 그건 교육과정에 안 나와 있으니 우린 몰라도 됩니다. 콤마는 접속사의 기능을 못하잖아요. 그럼 접속사의 기능을 못하면 문장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정로야? 없지. 근데 얘는 뭐야? 얘는 뭐지? 동사가 있다는 건 문장을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동사가 있다는 건 문장을 구성하면 이거는 콤마가 접속사 기능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아는 친구는 한 명밖에 없어요. 현승이요. 현승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현승이 교과서에 나왔었어요. 지난 시험범위에요. 그래서 이건 현승이가 대답할 거예요. 네, 맞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거. 힌트 드려요? 제가 빨간색 물결표를 어디에 쳤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맞아요. 위치에 쳤죠, 위치. 그럼 잠깐만. 얘들아, 우리 위치라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나요? 관계대명사 계열에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들 있죠. 주관대나 목관대나. 걔네들이 문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까?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관계대명사의 계열이에요. 관계대명사의 계열이기 때문에 얘는 실질적인 동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얘는 실제적인 동사가 아니에요. 근데요, 관계대명사 앞에 있어야 하는 그 흔한 선행사가 없어요. 네, 맞아요. 선행사가 안 보이죠. of which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외우지 마세요. 대명사에 관계대명사 이렇게 하는데요. 그걸 외우지 말고 그냥 which가 나오니까 관계대명사 느낌이고 그러면 여기서는 약간 주격 관계대명사 비슷하면서 얘는 실질적인 동사가 아니겠네? 이렇게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변형을 쳐볼까요? 내가 콤마 앞에다가요. 예린이 대답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대답했어요. 가장 만만한 접속사. 누구였죠, 예린아? 그래, and를 깔면 어떻게 돼? and를 깔면은 다시 초우나 접속사가 다시 등장한 거예요. 그럼 접속사가 다시 등장했으면 문장의 구조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some of 다음에 얘가 다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니야.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전치사 다음에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죠. 그 목적어가 누구길래 아를 잡았냐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힌트가 뭐냐면 압니다. 복수예요, 복수.
그러면 전치사 뒤에, of 뒤에 나와야 되는 대명사의 성격은 복수명사의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댐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시 문장을 구성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경제적 성장을 수반하거나 경제적 성장에 의해서 생겨나는 사회적인 변화들과 됐어요? 환경적인 변화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놈의 실질적인 선행사는 이 친구가 되겠네. 그러면 얘가 요 안으로 바뀌게 되면 and some of them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이 문제를 결코 못 읽는 이유는 현수쌤 있죠? 현수쌤보다 선배. 선배 학생이 예전에 가정고등학교라는 서구 쪽의 학교인데 이거 문제 나올 거니까 잘 좀 봐놔라고 했는데 틀려왔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틀려서 97점 나왔거든요. 고3 마지막 시험에서요.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울 게 아니야. 네가 틀린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틀리지 마세요.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나머지 분들 조심하세요. 콤마는 접속사 기능을 못한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막 some of whom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some of whom이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 명사를 받아준다. 이렇게 또 받으면 편하겠죠. 이제 내용으로 가볼까요? 경제적 성장을 수반하거나 경제적 성장에 의해서 생겨나는 사회적 변화와 환경적인 변화들의 일부는 됐어요 이제? 그 일부는 어떨 수 있죠? 그래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따라서 maybe negative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 변화, 환경적인 변화 긍정적으로 잘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특정 국가처럼 뭐 국민을 통제하다든지 자연 파괴를 하면은 그건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이 문장 신경 씁시다. Awareness has grown. 따라서 난 이 앞에 therefore 이런 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그러므로 이러한 인식은 다 알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인식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보는 거야. 이 새끼 뭐야? 중간에 껴갖고 짜증나게 그쵸? 인식이 성장하고 있고 그 인식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어요. 이렇게 쓴 거예요. continue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도 되지만 ing도 되는 거 알고 있죠? 인식이라는 것은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식은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데 됐? 네. 어씨 다양하게 생각합시다. 여기서의 대시 또 뭐냐는 거예요. 뒷문장을 봐야죠. The question. 주어 계열 나왔네요. 따라와 봐봐요. 전치사 뒤에 의문사절, 명사 계열 나왔죠. how 다음에 주어, 경제적인 성장 나왔고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 나왔고요. 비동사 뒤에 ing 나오면서 능동이죠. 영향을 끼치는 누구들의 영향 끼쳐요?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고 지구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문장이 주어가 돼서 수일치 단수가 되고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가 되면 이거 완전한 문장이 되십니다. 관계대명사나 그런 게 아니겠네. 그럼 여기서의 대는 뭡니까? 완전한 문장 나왔으면 그냥 접속사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접속사냐? 이렇게 해볼까요? 인식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식이 계속해서 자라나요. 항상 얘기하죠. 영어는 계속 쭉쭉 이어집니다. 근데 그게 뭔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어떤 의미야? 인식이 성장하고 있고 인식이 지금도 자라고 있어. 근데 그게 뭔데? 그 인식이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봐. 이거 뭔 줄 알아? 인식이라는 거는 나비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추상명사네. 뒤에 완전한 문장이네. 뭔 줄 알지? 이 친구 동격의 접속사 대시였던 거고요. 위치로 바꿔 쓰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고2 선배들 지문은 역시 쉽지 않아요. 한 학년 올라간다고 해도요. 자, 인식은 성장하고 있으며 인식은 지금도 자라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인식이냐면 됐습니까? 그게 어떤 인식이냐면 이러한 의문점과 관련된 인식이야. 자, 어떤 의문점이죠? 어떤 의문점? 어떻게 경제적인 성장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무엇에? 사람들과 지구의, 행성이라고 하지 말고 사람들과 지구의 경제적 성장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와 관련된 의문점이, 아, 이거는 how의 수일치가 아니라 얘하고 어울리는 거구나. 제가 아까 잘못 봤네요. 어떻게 경제적 성장이 사람들과 지구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이렇게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 어떻게 될 필요가 있습니까? BPP. 어떤 뜻입니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다뤄지는 이란 뜻이 있어요. 이거 어렵지 않아. 위의 말이랑 똑같아. 정리해 줄게요, 지금요. 어떤 인식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경제성장이 사람들과 지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 라는 질문이 무조건 다뤄져야 해. 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한 번 더 할까요? 경제성장이 사람들과 지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됐어요? 이러한 질문이 다뤄질 필요가 있다. 라는 인식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윗문장입니다. 사회적인 변화 나왔죠. 그쵸? 그러면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는 거죠. 환경적인 변화 나왔죠. 그쵸? 그러면 지구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이렇게 경제성장과 관련된 의문점은 계속해서 다뤄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경제성장의 결과는 다뤄져야 합니다. 왜냐면 그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and thus may be negative. 그리고 따라서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 그랬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잘 사는 거 좋죠. 우리나라가 잘 살면 국민도 잘 살아요. 그런데 사회 환경이 안 좋고 자연 환경이 안 좋으면 돈만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발전했다라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발전에 의해서 혹은 그 발전이 어떠한 변화를 수반하는가, 그것도 이제 충분히 고려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countries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자칙 부분까지가 한 문장인데요. 이거 어렵지 않아. 경제성장의 결과가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이것만 하면 끝나요, 이 지문은. 따라서 이제 국가들은 천천히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들은 이제 배워나가고 있죠. 무엇을? It is cheaper and causes much less suffering to try to. 일단 이거 가주어 진주어예요. try to 부정사 진주어. ing로 바뀌면 안 되겠고요. 일단 가주어 진주어예요. 국가들은 천천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주어니까는 건규나 지원아 해석하면 안 돼. 무엇을 알아가고 있어? 더 저렴할 것 같은데? 그리고 유발할 것 같은데 much less 비강구네요. 훨씬 덜 유발할 것 같은데 무엇을? 훨씬 고통을 덜 유발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하죠? 부정어 있죠? less의 의미가. 그쵸? 고통을 유발하지 않을 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편할 겁니다. 훨씬 저렴하고 고통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하는 게? 뭐 하는 게? 줄여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무엇을 줄입니까? 해로운 영향들을 줄여나간대요. 됐어요? 끝까지 따라오세요. 무엇의 영향? 경제적인 활동이나 프로젝트의 됐어요? 경제적인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해로운 영향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저렴할 것 같은데 설명해 줄 거야. 고통을 유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At the beginning. 시작부터. 애초부터. 시작부터. 그러니까 when it is planned. 그러한 것이 제대로 계획이 될 때부터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프로젝트나 경제적인 활동에 해로운 영향을 줄이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걸 알아가고 있대요. 설명해 줄 겁니다. then 뭐보다요? 이 새끼 숨어있네. 이렇게 이어지겠네. less than 서술형 조심하자. 뭐보다 after damage appears. 까먹지 않았죠? 뭐한 후에보다 피해가 appears. 발생한 후보다. 얘들아 우리 appear면 나타나다예요. 그쵸? 피해가 나타나다, 피해가 일어나다. 그쵸? appear, 나타나다, 등장하다,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수동 전환이 안 되겠네, 진서야. 그쵸? 이 문장만 잘 보면 끝이에요. 이제 이거는요. 자, 어떤 내용이죠? 국가들이 지금 무엇을 알아가고 있대요? 애초부터 말이야. 프로젝트나 경제적인 활동에 해로운 효과를 줄이도록 애쓰는 것이 가격적으로 더 저렴할 것 같은데? 고통을 유발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후보다? 피해가 생겨난 이후보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국가의 대통령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어떤 특정한 구역을 개발해야 돼요. 그런데 개발을 하고 나서요. 피해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피해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돈을 또 드리겠죠? 그러면 이중 비용이 나가요. 근데 애초부터, 시작부터 어떤 지역을 개발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보자. 그러면은 그걸 지금 대비를 한 거 맞습니까? 대비를 해놓는 것이 오히려 비용적으로 더 저렴하겠고, 그쵸? 그리고 오히려 고통을 유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제대로 계획이 되는 시작부터 어떤 프로젝트나 경제적인 활동에 해로운 효과를 줄이도록 하는 게 더 낫겠다. 뭐보다? 피해가 일어난 것보다 그 이후보다는 그냥 애초부터 바로 잡는 게 낫겠다라고 여기는 문장입니다. 그럼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시작부터 해로운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좋겠죠? 아니, 기껏 재개발시켜 놨더니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적 많아요. 재개발 들어갔는데 도롱뇽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도루묵이에요. 재개발했는데요. 막 신라 시대의 건축물이 나오고요. 재개발했는데요. 백제 시대의 유물이 나오면 그건 건축 올스탑입니다. 그렇게 피해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애초에 그런 걸 대비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로운 영향 줄이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됐죠? 물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앞문장 전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1번, 2번 is always imperfect. 맞지? 언제나 완벽하지는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앞으로에 있을 일을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예측 어느 누가 잘하겠냐고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But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또 나오네. 자, 어떤 인식? Of the need for such an effort. 이러한 필요에 대한 인식. 무엇을 위한? 그러한 노력을 위한 필요의 인식은 자, 중요하겠네요. 그러한 노력은 뭡니까? 그러한 노력은 여기 앞에 나온 거죠. 그쵸? 이런 거. 그러한 효과의 인식, 그러한 효과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은 indicates, 보여줍니다. 뭐 뜻은 많아요. 나타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더 큰 이해를 보여주고 무엇도 보여줍니까? 이 단어 많이 연습시켰습니다. 도덕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도덕적인 관심은 그 사회적인 환경이나 자연적인 환경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 개발 다 하고 나서 그 소외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연환경도 파괴가 될 거니까 그런 거 만들지 말자. 이런 도덕적인 관심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소재만 정리하고 여기 문법으로 제가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건 풍부한 이해와 말을 조금 돌렸습니다. 풍부한 이해와 그리고 도덕적 관심사를 보여준대요. 뭐 우려라고 해도 괜찮아요. 도덕적인 우려,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then 어떤 것보다 라고 말하면서 아유 여기에 또 숨겨져 있어요. 우리 아까 then 비교급이랑 다니는 거 확인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네. greater than 비교급이었구나. 근데 이상하다. 안 이상해? 또 나만 이상해요? then 뒤에가 이상해요. then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did가 나왔어요. 어? 잠깐만요. 이 친구는 약간 일반 동사 의문문에서 등장하는 do, does, did 아닌가요? 네, 정확해요. 그럼 뭐가 됐나? 도치가 됐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did 뒤에 나오는 주어가 the previous widespread attitude that focused 몰라? 동사가 없는데요. 그쵸? do, does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 동사 원형이 안 보이네요. 제 생각에는 그 동사 원형이 안 보이는 이유는 특정한 동사와 겹쳤기 때문에 생략이 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쵸? 생략됐겠죠? 그럼 이 새끼들은 뭔데요? 아, 얘네요? 일단 여기 attitude까지가 주어가 맞고요. that 다음에 focused가 나오는 거 봤었을 때 얘는 주관대일 거고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겠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 동사 원형 얘가 생략되어 있겠죠? indicate, understanding 뭐 이런 식으로 쫙 생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근본적인 질문은 왜 도치가 됐냐예요. 도대체 왜? 선생님 저희가 좀 배웠거든요. 도치의 조건은 부정어나 부사를 강조하기 위해 아우 말씀 잘하시네요. 네 맞아요. 맞죠. 맞는데요. 여기는 지금 뭐 부정어가 튀어나오거나 뭐 부사가 튀어나온 상황은 아니죠. 이렇게 비교급 구조에서 그냥 의미를 강조시키기 위해서 그냥 도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뒤에 나오는 동사 계열이 너무 길어서 그냥 앞에 did를 쓰고 나 대동사지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에 공통적인 거는 그냥 의미를 강조한다라는 게 도치의 조건에 하나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의미 강조형 도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요. 도덕적인 관심과 이해를 보여줍니다. 뭐보다? 이렇게 했던 것보다 예전에 widespread, 만연한 태도가 보여줬던 것보다. 그러니까 예전의 태도와 오늘날의 태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나혜야. 예전에 만연했던 태도가 보여줬던 것보다 오늘날의 이러한 인식이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보여준다. 자, 그러면 다시요. 그 예전에 만연한 태도는 어떤 태도였죠? 됐어요? 어떤 태도였습니까? 예전의 태도는 focused only on 오로지 무엇에만 주의를 기울였었죠? 서영아, 예전에는 오로지 만드는 데에만 주의를 기울였대. 무엇을 만들어? 새로운 제품들과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드는 데에만 몰두했었던 예전에 만연한 태도가 보여주었던 것보다 오늘날에 대한 인식이 더 많은 이해와 도덕적 관심을 보여줄 겁니다 하면서 끝나요. 그러면 예전의 태도는 어땠다고요? 예전의 태도는 오로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을 거고 그게 옛날 시대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었을 때 여러분은 뭐 경제성장만 살펴보시겠지만 산업혁명 때 아이고 그런 일도 많았어요. 그 환경 파괴도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당연히요. 그 굴뚝청소부라는 시가 있어요. 애기들과 관련된. 오늘 의연쌤 맞죠? 의연쌤한테 제가 한번 그걸 수업했던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 사회적인 변화도 참 중요하다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산업혁명 때요 공장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 공장에 굴뚝이 있어요. 근데 그 굴뚝을 닦아야 되거든요. 근데 굴뚝에 지원이나 건빈이 같은 친구 못 들어갑니다. 진소도 못 들어가요. 작은 굴뚝이라서요 애기들이 들어가요. 몇 살? 3살에서 7살 된 애기들이요. 안정장치는 뭔 줄 알아요? 밧줄 하나예요. 그럼 밧줄 하나를 걸고 이렇게 닦으면서 내려가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잃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만 주의를 기울였던 겁니까?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이것만 만들어내면 돼.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적인 변화와 환경적 변화를 무시하게 됐겠죠. 그래서 그러했던 것보다 예전에 만연한 태도보다는 오늘날의 이러한 인식이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는 지문입니다. 아마 그 임명여고는 이번 주 토요일에 기출예제 이 파트 6에는 4가지 지문을 전부 다 해석하게 될 건데 분명히 또 어떤 학생은 또 이 문장을 또 해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꼼꼼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일부러 말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2 선배들 거였습니다. 이제 고3 선배들 거 한번 만나봐야죠. 3번 지문입니다. 2022년 고3 모의평가 지문입니다. 기억이 안 나. 4월인가 10월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신박해요. 지도자를 정의하는 다양한 이론들. 지도자를 정의하는 다양한 이론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몇몇 분들에게 먼저 여쭤보고 가는 게 조금 편할 겁니다. 그 학급 반장이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손 들어요. 뭐 안 시킬게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아, 계시네. 어제 제가 상곡관 갔는데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요. 자기 반장 됐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다른 친구들 2표 받는데 저 7표 받았어요.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우리 학원에 반장이신 분이 계신데 혹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여쭤볼까요? 이 반장께서 청렴하십니까? 이 반장께서 결단력이 있으십니까? 이 반장께 양심이란 있습니까? 왜냐면은 여러분 반에 있는 반장을 생각해 보세요. 각 반에 반장이 있겠죠. 걔네들은 청렴한가? 결단력이 있는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장도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론들은 다양하고요. 지도자를 정의하는 특징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반장은 정말 그런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 idea that leaders inherently possess certain physical, intellectual or personal trait. 왜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 동격의 대신데요. 그러면 위치로 바꿔 쓸 수 없고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 그래서 일단 the idea가 주어고 이게 동사예요.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 어떤 생각인가요? 야 지도자들은 말이야 inherently 자 모르면 외우자 선천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모르면 외워요. 왜냐면은 ly가 빠지게 되면 inherent는 선천적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타고난 이런 뜻도 있어요. 타고나게도 되겠죠. 야 그거 알아? 야 지도자들은 말이야 타고날 정도로 선천적으로 포제스 알고 있는 거니까 안 적습니다. 소유하고 있어. 특정한 신체적, 지능적 또는 성격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 라는 생각은 됐습니까? 여기까지야 일단. 그런데 그 특성들과 그러한 것들은 뭐냐면 아유 그 사이에 주관대도 들어갔네. 자 이거 나왔던 거니까 여쭤봅니다. distinguish A from B요. 나왔던 거니까 여쭤봅니다. distinguish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그 distinguish를 바꿔 쓸 수 있는 친구는 뭐죠? 말해보세요. 크게. 맞아요. 말해보세요. 크게. 말해보세요.
크게. 힌트를 줘도 다들 이러면 안 되죠. 테레이 프롬 비에 이거 말하다 아니라 그랬어요. 나이 잘했고요. 테리 말하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당연히. 근데 A from B 구조를 갖추면 A와 B를 구분하다라는 뜻인 거는 언제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더 늘려나갑니다. 알죠? 그러면 다시 누구와 누구를 구별해요? 그들과 리더들이겠지? 리더들과 리더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을 구별해주는 성격적 특성, 지적인 특성, 특정한 신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뭔 말인 줄 알겠어? 옛날에는 말이야, 야 지도자는 이러한 특성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은 무엇이었어요? 네, 맞아요. Foundational belief, 근본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믿음이었죠. 무엇에? Of the trait-based approach to leadership. 성격에 기반한 접근법. 누구와 관련된? 리더십과 관련된 성격에 기반한 접근법의 기본적인 믿음이었다. 자, 지도자를 정의하는 다양한 이론들입니다. 첫 번째 이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이론은 특성이라고 할까요? 특성에 기반한 접근법이에요. 이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지도자는 선천적으로 신체적, 지적, 성격 특성을 갖고 있다. 성격 특성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게 특성에 기반한 접근법입니다. 근데 저는 별로 이런 접근법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건 다 타고났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도자가 타고났나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옛날에는 야, 너가 뭐 지도자 된다고? 야, 너 딱 보니까 말이야 키가 작은데? 너 딱 보니까 말이야 말을 못하는데? 너 딱 보니까 별로 똑똑하지 않은데?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지도자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겠지라고 받아들여졌던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자, 문장삽이 다 괜찮아. 이러한 접근법은 도미네이트 했습니다. 이것도 설명했습니다. 많이요. 우세하다, 지배하다 많이 설명했어요. 솔직히 도미노 피자 했습니다. 옛날에. 이러한 접근법은 지배했습니다. 리더십과 관련된 연구를 지배했죠. 맞는 말일걸요, 윤서야? 왜냐면 이러한 그 연구법이 있으면은, 이러한 접근법이 있으면 이걸 기반해서 조사를 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리더십 연구를 지배했습니다. 언제부터? 1800년대 말부터, 늦은 1800이니까 1800년의 말부터 언제까지? 미드, 중간의 느낌이죠. 1940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리더십과 관련된 연구를 장악했었죠. 그리고 has experienced the resurgence of interest in the last couple of decades. 일치불일치 조심할게요. 시제가 바뀌었다 정로야. 시제가 바뀌었다 초나. 과거죠. 자, 이번엔 어떻게 되죠? 이러한 접근법이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느낌? 과거부터 현재에 영향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만 지배를 했던 건 아니야. 1800년 말부터 1940년대까지 지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또 경험하고 있네? 그럼 뭔 말일까 이게? 지금 다시 그 접근법이 우세해지고 있다라는 거네. 무엇을? 외우자. 어떤 뜻인가요? 아무도 몰라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re가 들어갔다라는 건 다시의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S-U-R-G-E, surge라는 친구가 보입니까? 아마 그놈의 명사가 surge였을 거예요. 그러면 surge가 무슨 뜻이냐면은 슉, 급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급등하다, 치솟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치솟다가 무슨 뜻입니까? resurgence의 뜻은 부활입니다. 소생이에요. 왜요? 멈췄던 심장이 다시금 솟아올라네요. 심장 박동처럼요.
됐습니까? 유행도 마찬가지죠. 멈췄던 패션의 흐름이 다시 올라요. 그쵸? 부활, 소생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건 쉽게 외우면 좋겠다. 꼭 외우시고. 그리고 이러한 접근법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 무엇에? 관심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 뭔 말이야 이서야? 관심의 부활? 무슨 말이야? 다시 관심을 경험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되겠죠. 언제요? 지난 couple of decades, 수십 년이죠. 지난 수십 년에 있어서 관심의 부활을 겪고 있다. 무슨 말이야?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다. 됐습니까? 관심이 이제 되살아나고 있네. 그러면 특성에 기반한 접근법. 이거는 예전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네요. Alliterated theorist belief. 이렇게 초기에 성격에 기반한 이론가들은 아마 이러한 조사를 했던 사람들이겠죠. 이러한 이론가들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나요? 목적어 that some individuals are born with the traits that allow them to become great leaders. 무엇이라고 믿었죠? 어떤 사람들이 무엇일 거다? 태어났을 거다. 해석 쉽게 시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냐?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겠어?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태어났을 거야. 어떤 속성들? 주관대 느낌 살았습니다. 위치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얼로 목적어 투부정사 나왔습니다. 서술형 조심. 이러한 성격에 기반한 이론가들. 자, 아마 이 특성에 기반한 접근법은 선천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런 걸 믿고 있었던 이론가들은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리더들이 태어날 거야. 자, 어떤 속성? 가능하게 해주는 건데 그 사람들이 위대한 리더들이 되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특성들을 가지고 태어날 거야. 이렇게 믿었대요. 좀 차별적이죠. 어떻게 보면요. Thus, 따라서 any research in this area. 봐봐봐. 어디든지 문사비야 나애야. 따라서 초기의 연구는 어디에서? 이러한 분야에서 초기의 연구는. 자, 그럼 이건 어떤 분야가 되겠습니까? 아마 위에 나왔었던 성격, 특성에 기반한 접근법과 관련된 이런 연구가 종종 제공했습니다. 널리 스테이티드는 제한되니 언급된 널리 언급된 이러한 주장을 제공했을 겁니다. 자, 어떤 주장을 제공했을까요? 어떤 주장 제공했겠습니까? 이거의 대도 동격의 대시네요. 여기도 동격의 대시네. 이러한 분야의 초기 연구는 무엇을 보여줬을까? 이렇게 주장된 주장, 이렇게 언급된 주장을 보여줬을 겁니다. 무엇과 관련된 주장이죠? 야, 리더들은 말이야, 애초에 그렇게 태어나는 거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임마. 이런 식으로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지도자가 특정한 특성을 가지고 태어날 거다 라고 믿었으니 위대한 리더들이 되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특성들을 가지고 태어날 거라고 믿었고, 야, 네가 리더가 된다고? 야, 말도 안 돼. 야, 리더들은 타고난 거야 임마. 만들어지기는 넌 죽었다 깨어나도 리더가 못 되지. 아마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게 특성에 기반한 접근법일 겁니다. 선천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라고 믿었던 시기가 첫 번째 파트에 나왔습니다. 내용 계속 끌고 가세요. also 안 어려워. 겁먹지 마시고. 재밌지 않냐? 지연아 재밌지? 안 재밌어? 이게 내용이 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샌드위치.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마야 잉카 문명에 참여했어요.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재밌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샌드위치와 관련된 걸 배웠고요. 옛날 우화 배웠죠? 그리고 우리 아름이 정론에는 그 마야 잉카 문명 그 유적지 발견하는 거 했는데 그것보다 이게 더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나요? 재밌다고 생각하셔야 재밌다고 했다. 지난번 자존감과 관련된 지문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 자존감이란다. 그 무엇이었습니까? 그 특정한 업무를 자아 성취감 맞나요? 거기서 나왔었죠. 쉽게 생각해야 쉬워진다. Also 또한 흐름 바뀌었습니다. 흐름 바뀌었습니다. Some of the earliest leadership studies 여기까지. 일부는 초창기 리더십 연구들과 관련된 연구들은 자 이번에 무엇에 grounded in 했나요? 자 처음 들어보겠네. 그럼 외우면 돼. 비동사 grounded in은요 뭐뭐에 근거하다 라는 뜻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뭐뭐에 기반하다라는 뜻이고 여러분 ground라는 게 주장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되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걸 기반으로 주장하다는 거니까 알아놓으세요. 외우세요. 전부 다. 비동사 grounded in 자 어디에 근거했습니까? What is referred to as 오랜만에 나왔죠? refer to A as B인데 A가 없는 이유는 수동태잖아. 그치? 그리고 what이 나와서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 문장 맞죠? 어디에 근거합니까? 무엇이라고 언급된 것에 기반합니까? 무엇이라고 언급된 것? 위대한 사람의 이론 됐습니까? 여기까지. 위대한 사람의 이론이라는 건 여러분 그 해석본 보시면 위인 이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위인 이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에 기반합니다. 됐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또 다른 접근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다른 접근법은 위인 이론에 근거한 접근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궁금하지 않아요? 위인 이론이란 무엇인가? 아니 뭐 맨날 뭐 저기 뭐 역학 이론 이런 것만 하시고 피타고라스의 이론 이런 것만 하시고 그런 것만 아시지 마시고요. 위인 이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도 한번 봐볼까요? 왜냐하면 researchers at the time 위인 이론이라고 언급된 것에 근거했는데 왜냐하면 연구자들은 언제 그 당시에 있던 연구자들 잠깐만 그럼 그 당시에 있던 연구자들은 누구지? 초기 리더십의 연구들의 일부가 있었던 시기의 연구자들은 아마 위인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했겠죠. 됐어요. 이 당시의 연구자들이 어땠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뭐 하는데 이런 걸 식별하는데 주의를 기울였대요. 어떤 특성들을 매우 눈에 띄는 리더들 어디에서? 역사에서 매우 눈에 띄는 리더들의 성격이나 특성들을 인식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대요. 위인 이론에 근거한 접근법은 무엇입니까? 역사에서 분명한 누구예요? 리더들의 특성을 인식했답니다. 자, 한번 여쭤볼까요? 초은이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 사람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진짜 못 들었어요. 안철수? 안중근? 진짜 위인이죠. 진짜 안 들려 초은이 말이 잘 항상. 안중근, 그쵸? 서영이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서영이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없어요? 저도 이순신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대단한 위인이시죠. 범균이는? 징기스칸. 현승이는? 코페르니쿠스. 뭐 또 그것도 읽었나 봐요, 또. 최근에. 아름이는? 세종대, 얼마나 진짜 멋진 위인. 윤서는? 간디. 지원이는? 장영실.
이게 고3 거라 그랬죠. 2022년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똑같이 여쭤봤어요. 어떤 위인이 있냐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의도는 멋진 지도자를 의미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하고 했더니 진짜 고민하더니 아까 막 지은처럼 웃더니 그냥 농담인데요 하면서 히틀러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역사에 5점을 남기긴 했지만 그 당시에 뭐 위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치? 리더십이 있던 사람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웃었거든요. 아 그래 리더십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번엔 그런 대답이 안 나왔네요. 네, 다행입니다. 다시요. 역사 내에서 분명한 리더들의 성격들을 인식하는데 주의를 기울였어요. 후 쉽게 잡으라고 가려놨던 겁니다. 여기서 후 뭐야 지원아? 딱 보니까 후워가 나오네. 얘가 사람은 아니잖아. 그치? 이 새끼네. 그쵸? 역사 내에서 전치사 명사 부사라고 우리가 항상 언급하죠? 필요가 없으니까 후가 요 사람들을 수식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리더들은 누구였냐면 일반적으로는 오해하지 마. 이 지문이야. 일반적으로는 남성이었고 또 일반적으로는 비동사 associated with네. 일반적으로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었냐면 아리스토크래시 귀족이죠. 일반적으로는 귀족과 관련이 있었고 또는 일반적으로는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리더십과 관련이 있었던 리더들의 속성들을 인식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그렇네.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위인들이요. 안중근, 칭기스칸, 코페르니쿠스, 세종대왕, 이순신, 간디 남성이네. 그리고 귀족분들도 있으셨고 정치적인 체제나 군사적인 리더십과 관련이 있었네. 그쵸? 아마 여러분은 위인하게 되면 이런 위인 이론의 영향을 받았을 거고요. 이게 그런 리더십, 지도자와 관련이 있었겠네요. In more recent history, 자 이제 시간이 조금 바뀌었어 진서야. 더 최근의 역사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것보다 비교적 최근이죠. 그러니까 비교적 오늘날인 것 같아요. numerous, 이거 우리 옛날에 했었다. 그 지원이 교과서 할 때 이거 많은이었어. 수많은. 그래서 예전에 막 그렇게 했죠. 그 넘버랑 비슷하지 않냐? 막 이렇게 옛날에 했었어요. 수많은 저자들은 have acknowledged. 여러분 이게 저기 뭡니까? 뭐 인정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지식과 관련된 것처럼 보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더 최근 역사에서 보면은 수많은 저자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있나요? 무엇을? 목적어 that. 무엇을 인정하고 있지? 야, 리더십에는 말이야. 이것도 있어. 많은 끈기 있는, 그거 맞아 정도야? 끈기 있는 맞아요. 지속적인, 많은 지속적인 특성들이 있어 라고 인정한답니다. 이 지속적인 특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거겠죠. Whether innate or learned. 야, 중립기어 박았네 저자가 이제. 우리 전에 뭐라 그랬지 이서야? 특성에 기반한 접근법은 선천적으로야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여기 보여?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게 innate, 이거 타고난이죠? 선천적인. 그게 선천적인 거든지 간에 또는 learned. 자 이거 뭐야? 학습이 된이죠. 그러면 추론해봐 현승아. 학습이 된 거는 선천적인 타고난이 아니라 후천적인이겠죠? 쉽게 좀 외우자 제발. 제발 쉽게 좀 가자. 제발. 수많은 저자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속적인 특성들이 있다는데 그게 뭐든지 간에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이든지 간에 됐어요. 하고 당황하십니까? 콤마 대시 나와요. 선생님 틀렸는데요. 요거 이렇게 요렇게 그러면 뭐야?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의 대세 선행사는
이 친구네요. 그리고 qualities 지금 복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영아 that 다음에 contribute 동사 뒤에 s가 안 붙었죠. 됐습니까? 이거 당연히 위치로 바꾸는 거 마저 희서야. 당연히 맞는데 대시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의 콤마는 콤마의 친구였으니까 얘를 지우게 되면 선행사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위치도 되죠. 대는 안 된다? 아니에요. 선천적이든지 후천적이든지 간에 많은 지속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나타나는 특성들은 뭐냐면 contribute to 언제나 한 단어 무엇에 기여하는 지도자의 잠재성에 기여하는 꾸준한 특성들 뭐 계속해서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더라. 지도자의 잠재성과 관련된 특성들은 뭘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도자의 잠재성과 관련된 특성들은 뭘까요? 이러한 특성들은 포함합니다. Such things as 잘 봐. 우리 일반적으로 얘들아 such as가 붙어 있잖아. 그치?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아 조금 떨어져 있네. 그래서 이렇게 봐도 돼. 이러한 특성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데 such as 뭐와 같은 것들이냐면 됐어요? 뭐와 같은 것들 자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까? drive 움직이는 거 아니죠? 인명여고 1학기 중간고사 추진력이라는 내용 나왔습니다. 추진력 self-confidence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그냥 자신감이에요. 그렇죠? 자신감도 특성이겠고 cognitive ability 인지적인 능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conscientiousness 어떤 뜻입니까? conscientiousness라는 거는 발음 꼬였네. conscientiousness 이거는 그 양심인가요? conscientiousness 양심.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반장은 양심이란 특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게 여기 나와서 그래요. 인지적인 능력 그리고 conscientiousness 양심이란 특성도 있겠고 determination 결단력이라든지 intelligence 지능이라든지 그리고 integrity 뭐 청렴인가요? 정직함으로 나와 있나요? 뭐 뭔지 모르겠지만 청렴 이러한 특성들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더라 하면서 끝납니다. 내용만 정리하고 영상 여기서 끊고 갑니다. 내용만 정리합시다. 자, 최근 역사와 관련된 리더십의 이론은 무엇입니까? 선천적이든지 후천적이든지 선천, 후천 뭐 그거하고 관련 없이 지도자들이 특정한 특성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나죠. 그 특정한 특성이라는 건 여러분이 방금 봤던 것처럼 뭐 추진력, 자신감, 인지적인 능력, 양심, 결단력, 지능, 청렴 이런 것과 같은 특성들 그게 선천적이든지 후천적이든지 이러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 않겠냐. 자, 우리 아까 세종대왕 나왔어요? 그 위인으로서요. 세종대왕님 추진력이요? 아유. 자신감이요? 와우. 인지능력? 아우 대단하셨겠죠. 양심? 나란 말씀이 둥기기다라 백성이 뭐 글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었고 뭐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홀빼이셔도 그쵸? 중국에게 대항해서 그 양심을 가지고 글자를 만드셨고 결단력이 있었죠? 지능 없으셨겠으면 세종대왕님께서요. 청렴이요? 말도 마세요. 그래서 그 3번 지문은 지도자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크게 3가지 이론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영상 여기서 종료하고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